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이처셀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은 일본의 줄기세포 건, 그리고 KBS 뉴스에서 줄기세포 건에 대한 방송이 4월 19일 밤 9시 KBS 저녁 뉴스에서 나왔죠. 네, 그래서 이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이제 그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약심이 건에 대한 얘기는 간간히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상황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이 미팅에서 가장 지금 관심이 있는 것은 EAP입니다. 그죠? RMAP 건이나 또는 BTD 건은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건이고, 이거 외에 제3의 모멘텀, 네. EAP, 네. 그게 가능한 건지, 조건이 뭔가 도대체, 네. 이 부분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도 드릴 겁니다. FDA에서는 EAP 승인의 어떤 조건을 요구를 하는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그 미팅권, 네, 요건에 대한 말씀은 나중에 또 후반부에 또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제가 대박주 하나 말씀드릴 거니까 대박주 꼭 참고하시고요. 여하튼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꾸준하게 네이처셀에 대한 영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하게 여기고 있고요.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뭐 제가 다 말씀을 네이처셀에 대해서 판단을 드리겠지만 어, 급작스럽게 이제 발표를 이제 할 거예요. 네이처셀에서. 자, 이런 경우에 그 순간적으로 우리가 판단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 텔레그램 방에서 바로 실시간 정보 판단 드릴 겁니다.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꼭 문자를 주실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 특이한 기사가 하나 나온 걸 보면은요, 뭐 며칠 전입니다만은 일본에서는 줄기세포가 연구가 날아가고 있죠. 날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기어가고 있는데 병든 심장을 갈아 끼울 수도 있다. 일본 건에 대한 아티클 나왔던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 당국에서 좀 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KBS 뉴스 아마 좀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무릎 관절염 건에 대해서 KBS 9시 뉴스에서 방송을 한 게 있어요. 네, 방송을 한 게 있습니다. 그거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쭉 나오고 있죠.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왔습니다. 그죠? 쭉 나왔는데 밑에 기사도 이제 나와 있죠. 밑에 기사도 쭉 보시면 스크립트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거고요. 뭐 특이한 업체가 소개가 된 것은 없었어요. 네, 특이한 업체가 소개된 건 없고 줄기세포의 연골 재생 건에 대해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줄기세포로 연골을 재생할 수 있다. 네, 이 건에 대한 뉴스가 나온 것이 좀 색다르죠.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건 연골 재생입니다. D모드. D모드 신약. 네, 이걸 지금 현재 무릎관절염, 글로벌 무릎관절염 줄기세포 중에서 무릎관절염건과 관련한 치료제 중에서 이 연골을 재생하는 D모드형 신약은 절대 없어요. 그 이제 네이처셀이 첫 번째 주자가 되려 하는 그런 상황이고 RMAT나 BTD까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재생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단 통증만 완화시켜 가지고서는 기존의 치료제 정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재생이 상당히 중요하죠. 요건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었던 거 있었고요. 그리고 이식하거나 뭐 그런 부분도 이제 나왔는데, 여러분 조인트 스템은 이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죠. 그냥 여러 방도 아니고 주사 한 방으로 끝내는 겁니다. 이 이점이 있다는 걸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KBS 뉴스에서 나온 것이 아주 특이한 게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건 것 같아요. 줄기세포가 연골을 재생할 수 있는 건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는 거.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역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인트 스템은 여기에 뭐 구체적인 기업이 이제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이식이 아니고 그냥 주사 한 방으로 끝나는 거다. 그만큼 간편하고 확실하다.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이한 거는 있었다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중앙약심위에서 예전에 이제 반려를 했을 때 여러분 이거 기사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2023년도 4월 달에 네이처셀의 라박사가 그 반려한 걸 가지고 입장문을 냈죠. 네, 조목조목 하나씩 다 따졌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조목조목 다 따졌습니다. 얼마나 자신 있는 이 문구였나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거를 지금 현재 미국 FDA에서는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한국 식약처에서만 철밥통들이 아직 인정을 안 해주고 허가를 아직 안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 식약처에서는 한 30몇 건 중에서 6건 정도만 약심위 개최해서 허가를 해준 거예요. 약심위를 개최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심위를 개최 안 한 사례가 더 많았던 거. 네, 그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건이 여기 나와 있죠. 네. 약심위가 개최된 것은 33개 중에서 6개 정도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머지 27개는 약심이 없이 허가 여부가 결정이 됐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지만은 만약에 약심위가 있다면 한 일주일 전에 통보가 돼요. 근데 이게 통보가 안 된다는 것은 막바로 결정을 우리가 갑자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약심위가 꼭 거쳐야 될 관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33개 중에 27개는 거치지 않았다는 거. 네, 이 부분을 여러분들 꼭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RMAT 건하고 이제 BTD 건 지정을 받았고 한 가지 이제 EAP를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FDA 원문 페이지에 가보면 EAP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거 한국어로 번역 눌러보시면 요거죠. 확장된 액세스 프로그램. 네, 이게 바로 EAP입니다. 이런 경우에 EAP 접근이 적절할 수 있다는 건에 그런 건에 그 설명이 FDA 사이트에서 나와 있죠.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FDA.government 그죠? 네, 그렇게 나와 있고 요거는 이제 관련 건이에요. 네, 근데 뭐 여기까지 이제 들어가실 건 없고 요런 정도고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것이 이제 EAP 지정을 받아서 환자를 빨리 치료할 수 있게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승인 허가가 빨리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거고 요번에 다 박사하고 정상복 박사가 미국 가서 이 건에 대한 내용을 논의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요 보따리를 이제 풀을 거예요. 푸는데 여러분 주말에 그걸 뭐 갔다 오자마자 푼다고 보질 않습니다. 이제 막 한국으로 돌아올 정도 타임이 되지 않았나 싶고 회사에서 한번 회의를 하고 그 건에 대한 것을 발표를 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가장 그 효과적으로 그 미국에서 미팅한 결과를 공지를 하는 것은 어떤 알바이오 페이지나 뭐 바이오스타 페이지나 또는 뭐 조인트 스템 네이처셀 페이지 뭐 이런 데서 설명할 게 아니라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지난번처럼 인터뷰 기사로 아마 그 라박사가 발표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전에도 얼마 전에도 이 인터뷰 기사로 내서 주가가 상당히 좋았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샴푸만 팔지 말고 유튜브나 언론을 좀 라박사가 자주 활용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요 뭐 제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뷰 기사를 최근에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형태를 통해서 나오지 않겠나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빨리 해답을 드리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절차라는 게 있는 겁니다. 아마도 주 초반에 회의를 거쳐서 아마 그 건에 대한 결과가 나오리라고 보여집니다. 미국 갔다 오자마자 바로 발표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은 사실 그 좀 주간 동안 어려웠었던 조정을 받았던 네이처셀이 힘을 좀 강력하게 낼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여러분 EAP 지정을 받는 게 그렇게 썩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조건이 이렇게 됩니다. 환자 적격성이 막 이런 건의 상황에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라박사의 입으로 EAP 건에 대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괜히 한 소리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라박사가 한 이야기는 좀 빨리 나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나왔어요. 그죠? 네, RMAT 미팅이나 BTD 이런 것들 저절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EAP 같은 경우도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얘기를 하지 않았다. 라박사가. 네, 저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이런 어떤 승인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라박사의 입을 좀 봐야 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승인 조건이 되네 안 되네 막 그런 건에 이야기를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요런 그 굵직굵직한 재료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들에 대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제가 바로바로 말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영상은 늦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네이처셀 이렇게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빠른 정보와 신속한 판단을 드릴 거고요.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 굉장히 유리하겠죠. 신속성이 좋겠죠. 네이처셀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도와드릴 겁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끝까지 간다고 그랬죠? 끝까지 영상 드릴 겁니다. 꼭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죠? 네, 요거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 대박주 말씀드립니다. 대박주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몇천 프로, 10배, 20배, 막 이렇게 허황된 말씀을 드리는 대박주는 아니고요. 우리가 한 50% 정도 시세를 낼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10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박주입니다. 허황된 대박주에 대한 꿈은 버리는 게 좋고요. 이 종목을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주가는 대개 8,000원에서 한 5,000원 선 정도에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예요. 그리고 변화가 너무 많은 중소형주이라기보다는 대형주 섹터에서 골랐습니다. 시총은 7천억에서 1조 3천억 정도의 종목이에요. 자본 총계는 한 1조 5천억에서 2조 5천억 정도의 안정적인 부도를 갖고 있는 그런 대박주입니다. 우리가 우량한 종목에서 선택이 좋죠. 그 종목에서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투자 기간은 2 내지 4개월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핵심은 그럼 뭐냐? 여러분들 상호관세 이 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십니다. 이 상호관세 악재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모멘텀 있는 종목이고요.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대형 정책의 수혜가 있습니다. 초대형 정책인데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안정적이고 그러면서 대박을 내야지 불안정하면서 대박을 내는 것은 상당히 그 반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중에서 골라봤어요, 여러분.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주봉 차트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주봉 차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입니다. 이미 대바닥을 찍고 상승하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급등을 해버린 것은 필요가 없어요. 하락에서 상승 전환하는 초기 단계의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종목이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수급을 우리가 봐야죠. 근데 외인 기관이라든가 이런 메이저 수급이 일단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수급을 보면 이런 정도 모습입니다. 이미 초록색의 기관은 매집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외인 순매수 전환 초기 국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바와 같이, 그죠? 외인이 빨간 선이죠?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전환 초기 국면이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은 계속 매수를 해 들어갈 거고, 외인들이 이제 사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니까 이게 아주 아다리가 맞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럴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 요걸 좀 보셔야 되겠고요. 실적을 보면은, 자, 여기 좀 흐릿하게 보이지만은, 꾸준하게 실적이 정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그 2022년도, 요때죠, 요때. 요때부터 턴어라운드 흑자 반전해서 이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되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하는 게 좋죠. 그리고 상호 관세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섹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강점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선 치르게 되죠, 여러분. 이 대선 관련해서 정책 수혜가 국가적인 건의 정책 수혜가 나올 겁니다.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대선 관련 정책 수혜까지 지금 현재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걸 크게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총에서 대변신을 확약을 이미 했습니다.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그 주주총회 공시에서 주주 환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그런 건에 확약을 했어요. 그리고 지배구조도 대폭 개선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주주 친화적인 모멘텀까지 작용이 되면서 주가를 올릴 만한 거리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예.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엔화 강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엔화 패턴이 어떻게 됩니까? 막 이런 정도로 엔달러 환율 대단히 이제 이렇게 하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엔화 강세가 지금 현재 그 시연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트럼프 들어오고서부터 결국 달러는 좀 약해지고 엔화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이권 모멘텀으로 실적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엔화 초강세의 강력한 그런 종목이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에게 꼭 그 진입 시기 그리고 비중 그리고 매도할 때 매도하라. 네, 이런 사인 다 드릴 겁니다. 요 전번으로 대박주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네, 대박주. 네,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진입 시점, 비중, 그리고 매도 시기까지 해서 확실한 수익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 전번으로 꼭 대박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